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보자라는 제목을 제가 단 이유는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거는 앞으로도 나노 단위, 마이크로 단위 인플루언서들 광고 시장이 되게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많고 광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많고 단가가 비싼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예를 들면 어떤 캠페인은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상 메가급 인플루언서를 쓰기에는 몇 명 못 쓰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나노 단위 인플루언서를 써서 한 100명, 200명, 뭐 많게는 한 1000명까지 쫙 뿌려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인기가 많은 메가급 인플루언서들보다 나노급 인플루언서들한테 더 기회가 많은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이 또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이게 또 시대 상황이랑 더 잘 맞물려 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처음이 좀 힘들 뿐이지 어떻게 보면 뷰티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육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육아에서 또 다른 관심사가 생겨서 또 다른 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분야를 바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마케팅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시거나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될 일이 있는 경우라면은 본인이 직접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경험이 그 대행사를 쓰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되게 큰 동기부여가 돼요. 실제로 저도 제가 해본 경험이 있고 그런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할 때도 되게 그 어떤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일어날 때 대응할 수 있는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뭐 브랜드를 운영을 하시거나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한두 번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켜져 있는 분. 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고 이해가 저는 먹는 거 사진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제 사진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더 늘고 싶은데 꾸준히 조금씩 늘긴 하는데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형우님의 비주얼이 훌륭하셔서 그런 걸까요?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회수랑 좋아요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조회수가 맞나요? 아니면 좋아요인가요? 좋아요. 지인들이 많이 눌러주는 건 아닌가요, 혹시? 다양해요. 근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 그 몇 개의 케이스에 너무 집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먹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개인적인 사진은 오히려 별로 안 올리고 먹는 거의 사진 퀄리티를 아니면 텍스트의 퀄리티를 조금 더 올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만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해도 그래도 팔로워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팔로워가 아무리 많아도 돈이 되지 않는 계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게이지먼트 레이트 때문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게이지먼트 레이트의 뜻은 좋아요 대비 팔로워 대비 좋아요와 댓글의 숫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낮으면 클라이언트한테 리포트가 올라갔을 때 아예 계정을 보지도 않고 그냥 리젝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요즘은 좋아요나 그 팔로워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엄청 높은 인게이지 레이트를 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1~2%는 넘으면서, 그리고 그게 높을수록 팔로워가 적어도 광고료도 되게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를 처음에는 되게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팔로워가 많아질수록 인게이지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내가 이 팔로워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데 그냥 팔로워만 일단 늘려야겠다에 너무 집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게시물에 반응하는 사람이 늘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노력을 하는 게 나중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하신 거겠죠? 제품 협찬이랑 광고 받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방법론적인 거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순서를 배치한 이유는 이 앞단에 말씀드린 것들이 선행이 돼야 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앞단에 대한 이해나 어떤 선행된 작업이 없으면 어차피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앞단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가장 쉽고 좀 간단한 방법은 체험단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00명대 이상의 진성 팔로워가 있으면서 특정 카테고리에 전문화되기 시작하면 체험단 신청에 용이해지는데요. 사이트는 뭐 찾으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사이트는 레뷰, 미디언스, 마켓잇, 파우더룸, 082리터, 르뷰, 이런 체험단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00명대 이상이라고 하긴 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신제품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그 제품의 교체되는 주기가 되게 빠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해야 되는 캠페인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한 번에 100명, 200명, 저는 많게는 막 1,000명까지도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좀 콘텐츠 퀄리티가 아직 좀 부족하고 또 뭐 팔로워가 별로 없더라도 선정이 되게 용이하죠.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 그런 캠페인들로 좀 마중물을 만든 다음에 그 마중물 콘텐츠가 되게 잘 나오면 나중에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캠페인에 선정이 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하실 때는 너무 큰 욕심을 가지거나 막 누가 봐도 경쟁 누가 봐도 경쟁률이 센 제품을 신청하시게 되면 상처만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신청을 해도 잘 될 것 같다라는 캠페인 위주로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굉장히 잘 밟으신 경우에는 아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여러분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대행사나 브랜드에 연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연락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DM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회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 계정이 조금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신다면 본인 이메일 계정도 프로필에 꼭 올려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메일 주소가 없다고 뭐 광고가 막 100개 올 게 0개 오고 이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광고라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메일을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섭외를 할 때는
뭐 관련 해시태그를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캠페인 진행했던 레퍼런스 중에서 '아 이 사람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같이 하고 싶다.' 요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개인 컨택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그 대행사나 브랜드와도 소통을 잘해서 신뢰도를 잘 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 요런 캠페인들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섭외를 해서 빨리 올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그냥 섭외를 할 때는 뭐 세상 잘해 줄 것처럼 하다가 제품을 받으면 뭐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기한을 안 지키거나 내가 가이드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썼는데 이거를 하나도 제대로 안 봐서 결국 2번 3번 손이 가게 하거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몰라서 했지만 계속해서 하고 싶지는 않죠. 왜냐면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신뢰도를 되게 잘 꿀 같은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네 샌드위치 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되게 잘 지키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일을 하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오히려 처음에 인플루언서 활동만 할 때는 그렇게 담당자들한테 열심히 뭐 공손하게 아니면 잘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저도 누군가한테 빨리 소개를 시켜 줘야 될 경우도 있고 뭐 빨리 누군가를 기억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비슷한 퀄리티의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걸 만드는 사람의 태도나 어떤 일을 할 때 파트너십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피키 PD 김민정 님이 "생각보다 너무 키우고 싶은데 어렵다."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를 하시던 분들이 이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이 소통의 어떤 느낌이 유튜브에서의 소통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서 잘 이렇게 이해할 때 약간 오류가 생기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다 보니까 유튜브를 지금 잘하고 계신다면 인스타그램도 충분히 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